안녕하세요. 이번에 진로박람회에서 기계공학과에 대해 소개할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소속 이용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좀 내용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소개할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기계공학이 뭔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대체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이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취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계공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계공학이란 여러 공학 관련 중에서도 이제 특히 기계를 다루는 공학입니다. 기계의 사전적 의미는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이제 특히나 그런 엔진들 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많이 기계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기계들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또 성능을 검사하는 등에 관련된 공부들을 하는 학문입니다.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부터 자동차, 항공, 로봇, 마이크로 에너지, 환경, 조선, 해양,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그런 응용 물리학과 수학까지 아울러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기계공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학마다 이제 과목명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을 이제 고려해 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과가 일반적으로 공과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이제 보통 공과대에서 배우는 그런 교양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일반 물리학과 미적분학을 주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C 언어나 이제 그런 컴퓨터 언어 관련된 것들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2학년 때부터는 4대 역학이라고 불리는 고체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동력학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공업수학 또는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공학수학이라고 불리는 이제 공업의 특수된 그런 수학을 따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역학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물리학에서 각 파트별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제 조금 심화된 전공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체역학은 이제 공학재료학, 동력학은 기구학, 열역학은 열전달 이런 식으로 그 심화된 역학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수치 해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공업수학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실험에서 이제 얻은 값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이제 그런 이제 과목까지 배우게 되는데, 이때 보통 저희가 설계 수업이라든지 실습 수업이라든지 실험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수업도 있으니까 이때 사실 좀 제일 많이 힘든 그럴 학년이 됩니다. 3, 4학년 때 제일 힘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공학이 자동차, 항공, 로봇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기계 전공 수업들을 듣게 됩니다. 학교마다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뭐 어느 분야 이렇게 정해진 학교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으로 궁금해할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그 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커리어넷에서 제가 이제 그 그래프랑 이제 통계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기계공학과를 졸업하면은 이제 64% 정도가 취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 정도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6% 정도 되는 인원들이 이제 뭐 기타 다른 걸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요새 또 워낙에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려는 이제 그런 동기들도 요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기계공학과는 이제
그래도 취업에 좀 유리한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기계공학과는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과 더불어 이제 전화기라는 별명으로 취업 깡패라는 이제 그런 별명도 있는데 전체 73%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10명의 졸업생 중에서 이제 한두 명 정도가 대학원으로 빠지고 이제 남은 8명, 9명 중에서 7명 정도가 이제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겠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직업 분야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보시면은 이제 여러 분야로 정말 사람들이 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뭐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 관련된 부분에는 42% 정도 가고 관리 경영 금융 보험에서 20% 정도 가고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관련 분야에서도 이제 10% 정도가 이제 취직을 한다고 합니다. 좀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전공 말 그대로 공학 그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의 그런 전자, 자동차, 건설, 뭐 중공업 이런 기업들에 가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한 50% 정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연구, 법률, 보건에도 이제 7% 정도가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보통 교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계속 한다던가 아니면 요새는 또 이제 변리사 시험을 보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변리사 쪽도 이제 기계과 관련된 그런 특허에 대해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관리 경영 금융 보험의 20%, 그 다음에 운송 영업 판매 경비에도 이제 12%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기계공학이라는 전문 전공을 이제 배운 사람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들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계공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공학과에 온다 해가지고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포커스를 맞춰 설명할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4년제 대학에 들어오는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특히 수학이랑 물리학 정말로 열심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은 정말 물리로 시작해가지고 물리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모든 수업들이 다 물리예요. 그래서 그런 물리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면은 많이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제 동기들 중에서도 이제 물리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 보면은 학년 초반에 좀 많이 버거워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가지고 특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미적분이랑 기하 벡터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기회가 된다면은 기하 벡터도 이제 꼭 한번 공부를 하셔야 이제 나중에 대학교 와가지고 그런 벡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마다 요새 워낙에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학교에서 그 미적분 수업이나 이제 역학 수업들을 들으면은 다 영어 강의로 진행을 해가지고 영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이제 편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학교 공부 이외의 것들을 설명을 하자면은 요새 워낙에 이제 아두이노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 등의 그런 이제 뭐 교육용 키트도 잘 나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뭔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용을 해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대학교 오면 이제 저희가 공모전이나 아니면 대회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기회가 있는데 이때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 이제 특히 C 언어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 한번 접해고 오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기계공학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컴퓨터 언어와 관련된 수업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은 이제 따로 추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준비를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실제 기계공학인지도 한번 살펴보고 와야 돼요. 이제 생각보다 대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때 제가 기계공학 가면 이런 거 공부하겠지 했던 그 사이에 괴리감이 좀 커가지고 살짝 이제 저도 조금 현타가 온 적이 있었었는데 뭐 회로 아니면은 뭐 회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그런 거는 기계공학에서는 잘 안 다루고 이제 그런 거는 다른 뭐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거는 뭐 주로 엔진 아니면은 뭐 연료의 이제 흐름 뭐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 살펴보고 판단하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계공학과에 대한 학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이용정 선배님 맞으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 짧은 인터뷰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공학과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 기계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랑 입학 노하우. 아까 이제 PPT 내용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겠다 하는데 본인만의 또 입학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기계공학과뿐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모든 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동기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계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제가 2008년에 영화 아이언맨을 보고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진짜 감명까지 받아가지고 난 진짜 나중에 꼭 저런 거 만들어야지 하고 그 생각으로 이제 기계공학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왔는데 저같이 그렇게 생각한 애들이 한 두세 명 더 있었다는 점.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정말 약간 그런 순수한 동기 그런 동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근데 제가 이제 뭐 과외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런 동기를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요새 없는데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딱 노하우를 꼽자면 동기를 이제 꼭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을 보고 꿈을 꾸셨다고요? 예. 저도 참 아이언맨 많이 좋아했는데 저는 꿈이 안 꿔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학과의 자랑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학과의 자랑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저희 학교에 특히나 자동차 동아리라든지 이제 로봇 동아리 그렇게 있는데 뭐 자동차 동아리는 어울수레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로봇 동아리 같은 경우는 카시모프라는 이름으로 저희 기계공학과의 학과 동아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정말 직접 차를 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학과 이제가 저희 기계공학과 건물이 따로 있는데 그 건물에 이제 지하에 가거나 아니면 옆에 딸려 있는 그런 곳에 뭐 3D 프린터 아니면 그런 레이저 커팅기 그런 도구들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뭔가 창업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대회 준비를 하는데 공모전 준비를 하는데 뭐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대학교 와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지원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는 점이 저희 학과 특히 저희 학교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네. 3D 프린팅 같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다 사용을 하고 싶으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교육만 이제 그 예비 교육, 사전 교육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만 한 1시간, 2시간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신청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좋네요. 실제로 보기도 힘든 그런 이제 기계들을 실제로 다뤄볼 수도 있고. 예.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계공학과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기계공학과의 전망을 이제 제가 대학교 동기들이랑도 많이 얘기하고 또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기계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써야 되고 뭔가 계속 만들어야 되고 없어지진 않은 그런 것들이니까 기계공학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언제나 있으니까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굶어 죽을 일은 없지 않나 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짜 분야가 정말 다양하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제가 뭐 변리사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 뭐 그런 특허 관련된 거를 이제 직접 특허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변리사 업무를 진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범용성이 넓어서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선배님께서는 추후에 어떤 쪽으로 나아가실 계획이신가요? 조금 네, 지금도 살짝 많이 고민 중인데 뭐 대학원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한번 창업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제 취직 준비해가지고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굳이 꼽자면은 저도 창업 그런 것도 한번 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는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기계공학과를 다니는 선배님으로서 또는 이제 청소년들의 형, 오빠로서 이제 지금 따라올 후배들,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지만 이제 짧게 몇 가지 추리자면은 앞서 얘기했던 동기 갖는 거, 목표를 갖는 거, 뭐 여러 얘기 있잖아요. 뭐 목적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 정말 쉽지가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딱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목표가 빨리 정해졌을 게 정말 저에게 큰 축복? 약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제 살았었는데 먼저 꿈을 찾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진 않고 또 막상 떠오르는 것도 막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이런 것 저런 것도 열심히 해보면서 차근차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난 이때 공부만 해야겠다 뭐 그런 것도 좋긴 좋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차라리 뭐 여행을 한번 더 갔다던가 아니면은 그 다른 것들을 더 개발을 한번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PPT에서도 얘기했던 뭐 아두이노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봤다던가 아니면 시연어를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해봤다던가 했었으면은 지금 제가 살아가는 대학교 생활이 좀 더 다양한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이런 게 처음이라가지고 많이 어색하고 참 뭐 다른 제 친구들한테도 이런 거 한다 하니까 흑역사 생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